안녕하십니까? 동주최씨 벽동지의 최수기입니다. 최영장군 시조와 최영장군에 관한 시문입니다. 순서는 최영장군이 만드신 시조 4편과 최영장군이 아닌 다른 분들이 최영장군님에 관해 만든 시문입니다. 제목은 구분솔입니다. 바람에 휘었노라 구분솔 웃지 마라. 춘풍의 핀꽃이 매양곱겠느냐. 풍표표 설분분할제 네가 나를 부러워하리라. 라는 시조입니다. 30세에 군인 졸병으로 시작해서 공민왕의 경호를 담당하는 우달치에 승진할 때까지 고된 전투만 하셨습니다. 구분 외솔 같은 군인 졸병이어서 비웃음을 받고 있지만 군인으로 훌륭하게 되어 난세를 평정하고 이름을 떨칠 것이라는 시문입니다. 다음은 장부 충절입니다. 노기상제 살찌게 먹여 청하수에 씻겨 타고 용천설악 들게 가라 다시 빼어 둘러매고 장부의 위국 충절을 세어볼까 하노라는 시조입니다. 최영장군께서 홍건적을 물리치고 1361년 서북면 도순찰사로 군부를 감찰하는 업무를 담당하셨는데 그때 현재 압록강인 청하에서 북쪽 요동 땅을 바라보며 지은 시조입니다. 장부지게입니다. 노기상제 역상에서 늦고 용천설악 감리에 온다. 장부로 태어나서 지게를 못 이루고 귀 밑에 백발이 재촉하니 그를 서로 하노라. 는 시조입니다. 지금 경상북도 경주인 계림윤으로 자천되어 지방관리로서 전쟁을 한 번도 못하셨으니 사랑하는 애마는 마국간에서 대장군 직위의 장부로 큰 일을 못 이루고 있다는 안타까운 마음을 담고 계십니다. 그런데 나이는 점점 먹어 귀 밑에 흰 머리만 생기니 한탄이 나온다는 시조입니다. 네 번째 시조로 일편단심이라는 제목을 가진 시조입니다. 가마귀 눈비 맞아 희는 듯 겁노매라. 야간 명월이 밤인들 어두우랴. 님양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라는 시조입니다. 최영장군께서 6도 순찰사와 3도 도순문사의 감찰을 맡으셨을 때 장군들과 지방 수령들이 불만을 표시하면서 반항을 하였고 헌사에서 모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비방하고 모함하는 상황이 찹찹하고 괴롭지만 국가에 대한 충성심은 변함이 없다는 시조로 최영장군님의 올곧은 정신을 엿볼 수 있는 시조입니다. 추가로 시조는 아니지만 고려사에 나와 있는 대꾸시입니다. 이인인과 임경미가 정방제조가 되어 권세를 잡고 제멋대로 하니 변안열 등도 같이 권세를 부렸습니다. 최영장군께서는 정권을 잡은 자들이 뇌물을 받는 무리라고 비꼬는 내용입니다. 최영장군은 다른 사람의 불의를 보면 반드시 미워하고 몹시 배척하셨습니다. 경복홍이 하늘은 옛 하늘이지만 사람은 옛 사람이 아니로다 하면서 자기 편이 없어졌다고 넋두리하는 시문입니다. 최영장군께서는 이 시문에 대해 다른 명월이 돼 재상들은 박지 못하구나
라는 시조로 재상들이 부패하고 백성들의 모범이 되는 밝은 기운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훈계하는 시조입니다. 다음은 최영장군의 관한 시조입니다. 최영장군의 관한 시조는 최영장군을 찬미하는 시조와 최영장군의 죽음에 대해 애도하는 시문으로 나누겠습니다. 먼저 최영장군 찬미 시문입니다. 고려 말 목은 이색은 최영장군이 외적 격투 공적을 찬미하는 시를 만들어 그의 공적을 찬양하였습니다. 고래가 갈 때는 만리까지 그 위풍을 떨치고 많은 머리털과 귀털까지 하얗게 세웠는데도 양뼘은 붉으네. 하루아침의 기쁨으로 다시 변하고 사직은 편안하게 되었고 그 공은 큰 산의 꼭대기 같이 높고 그 공은 큰 산같이 크구나 라는 시문입니다. 최영장군 사망하신 후 찬미 시조를 바쳤던 이색은 최영장군의 애도 시문을 남기셨습니다. 사만의 거목이며 대대로 왕을 섬기니로 시작하는 시문입니다. 다음은 포은 정몽주의 애도 시문으로 정몽주는 고려 말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에 의해 선주교에서 피살될 때 문화시중이었으며 이성계의 회의에 넘어가지 않고 고려를 지키던 재상이셨습니다. 최영장군이 참수되자 애도하는 신문을 남기셨으며 철원부원군을 받들고 은혜가 넘치고 좋은 곳에 가시기를 기원한다는 시문입니다. 문경공 한수의 시문 두 편입니다. 철원의 청백한 옛 가풍이요. 몸은 귀하게 되었지만 근검하여 곡식 썩는 일이 없고 100번을 싸워도 100번을 이기니 다시 장수가 되어도 새로운 공 세워 종의 새길이 라는 시조입니다. 문경공 한수의 두 번째 시입니다. 쥐같이 무리들이 영웅을 괴롭히는 기풍을 알아서 죽을 각오를 하고 큰 들판을 붉게 물들였네. 500년 동안 벽상공신이요. 계산해보니 모두 공이 만들어낸 공이로다 라는 시문입니다. 고려 말 병계량은 이색의 제자이며 대제학을 지낸 인물로 최영장군 사망에 애도를 표하고 있습니다. 제목이 곡 최시중 영입니다. 위엄 떨쳐 나라 바로잡으려니 귀무수염 성성허였지. 말 배우는 거래의 아이들도 그 이름 알고 있다네. 한 조각 애국의 장한 마음은 응당 죽지 않았고 천추의 길이 잃어 큰 산도 비켜주리라 는 시문입니다. 조선 태종 이방원의 스승이었던 웅곡 원천석공은 치악산에서 운둔 생활을 하시면서 조선이 만들어졌지만 출사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최영장군에 대한 많은 시문을 남기셨습니다. 해동의 명성이 중원을 흔들어 장막 속의 군사작전이 번거롭지 않았네.
충성스럽고 장한 마음은 산과 바다보다도 무겁고 이룩한 덕업은 하늘 땅처럼 컸네. 사만의 기둥과 주춧돌처럼 공이 더욱 무거워 육도의 백성들이 비구름처럼 우러렀네. 하늘이 이 나라 사직을 붙드시려면 공의 수명이 곤륜산 같아지이다. 라는 시문입니다. 운곡 원천석의 시문 3개입니다. 첫 번째 시문은 수경의 빛이 묻히고 기둥과 주춧돌이 무너져 사방의 백성과 만물이 모두 슬퍼하네. 빛나는 공업은 끝내 썩고 말았지만 굳센 충성이야 죽었다고 사라지랴. 사적을 기록한 푸른 역사책이 일찍 가득했건만 가엾게도 누른 흙이 이미 무덤을 잃었네. 생각건대 아득한 황천 밑에서도 눈을 도려내어 동문에 걸고 분을 풀지 못하시겠지. 라는 시조입니다. 운곡 원천석의 두 번째 시문입니다. 조정에 홀로 섰을 때 감히 덤빌 자 없었으나 충성과 의리 때문에 온갖 어려움을 겪었네. 육도 백성들이 소망을 따라 사만의 사적을 평안케 했네. 동렬의 영웅들은 얼굴 더욱 두터워지고 아직 죽지 않은 간사한 자들은 뼈가 서늘해졌으리. 어지러운 때를 다시 만나면 누가 꾀를 내려는지 이 시대 사람들 간사하게 일하는 것이 가소롭기만 하네. 라는 시조입니다. 세 번째 시문입니다. 내 이제 부음 듣고 애도하는 시를 지으니 공을 위해 슬픈 게 아니라 나라 위에 슬픈 거라오. 하늘 운수가 통할지 막힐지를 알기 어렵고 나라 터전이 편안할지 위태할지도 정해질 수가 없네. 날카로운 칼날이 이미 꺾였으나 슬퍼한들 무엇하랴. 충성스러운 신하 항상 외롭다가 끝내 견디지 못했네. 홀로 산하를 바라보며 이 노래를 부르니 흰 구름과 흐르는 물도 모두 슬퍼하네. 라는 시입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시 현재 국어교사이신 이동훈 시인의 작품으로 제목은 고혼입니다.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참 비면 낡은 각자 씻어간 비와 바람. 그 청빈 호국의 보루 백전백승 이르시다. 만주벌 내 땅이어서 일장검 불효령 뽑아 한 목숨 초계로 던져 실지회복 나선 그날. 위하도 회군이었다니 하늘눈 감기던 날. 통분에 선집이 되어 압록강을 물들이고 땅을 치는 울부짖음 노을 붓던 고봉고을. 지금은 한 장 구름만 무심하게 흐르네. 승자는 역사 이루고 패자는 말이 없으신가. 통일로 기나긴 길 그 한켠 등성이에
지문에 감지 못한 눈, 뻐꾸기만 달래주네 라는 현대시입니다. 이 외에도 아직 발굴되지 못하고 정리되지 못한 최영장군에 관한 다수의 시문들이 있습니다. 최영장군에 대한 자료가 체계적으로 발굴되어 널리 알려져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자료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신 분들이십니다. 최영장군님과 동주최 씨 역사에 대해 연구하시고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특히 최영장군 시문에 관해 깊은 분석과 정리를 해주신 청주지의 최재형 종치님이십니다. 고려 명장 최영의 역사 흔적을 찾아서를 만드신 부산에 계시는 김병섭 선생이십니다. 특히 저서에 최영장군 시문에 대해 많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료를 작성하는데 참고한 서적과 주로 참조한 논문 5종입니다. 추가되는 자료는 다음 카페의 동주최씨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동주최씨를 검색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